자, 이제는 72페이지. 이렇게 이론하고 실기하고 계속 반복할게요. 이건 아니고요. 자, 이 현금 과부족. 요거 여기. 여기도 출제가 은근 되는 편입니다. 계속 아마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출제가요. 자, 보시죠. 현금 과부족. 자, 여기 있는 현금 과부족은요, 뜻이 뭐냐면 왠지 여기 있는 과자가 이어주는 조사의 과자 같죠, 여러분들. 현금 과부족. 그 이어주는 조사가 아니라요, 여기에서의 과자는 우리가 너 너무 과해. 맞죠? 너 과해. 너 너무 과다해. 과다해라고 하지, 과해. 맞죠? 우리 과해라는 건 너 너무 넘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이 넘치거나 현금이 부족하거나 쓸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액은 딱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 자산과 비용이면 잔액이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이면 잔액이 대변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 현금 과부족은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과다하고 부족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현금 과부족을 먼저 분계 끊으시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마지막에 끊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얘는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쓰는지 설명 좀. 자,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학원에 오실 때 현금을 세보시기 전에 내가 이제 편의점에서 편의점이라 해야 되나? 저기 편의점에서요,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다방 이런 데에서 아메리카노 3,000원짜리를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현금으로 하신다고 가정. 그래서 내가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기 전에 현금은 얼마 있는 줄 알았냐면 3만 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갑을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현금으로 주문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금이 부족한 거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3만 원이 아니라 딱 열어봤더니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러면 이 4만 원 있는 거니까 3만 원보다 만 원이 많죠? 맞죠? 실제 현금이. 이건 현금 과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상 현금과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차이가 날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불러요. 알죠? 외워주시고 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는 있는 거죠. 세본 거니까. 근데 장부에 적혀져 있는 건 무조건 있다라는 보장 없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지갑에 있어야 될 돈이 실제로 있는 돈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장부라는 건 실제로 세본 건 아니니까 있어야 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죠? 그래서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시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왜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아까 10,000원 모자랐잖아요. 10,000원 모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저께 10,000원 잊어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어. 10,000원 줄게. 이렇게 하면 10,000원이 부족한 게 내가 돈 놓고 왔구나. 맞죠? 그러면 이제 현금 과부족은 원인 파악됐잖아요. 맞죠? 파악됐으니까 원인이 파악되면 이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쓰는 거예요.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면은 잠시, 그러니까 원인을 모를 때 잠시 쓰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없어질 애들을 우리가 임시계정이다라고 회계에서 부르거든요. 알죠? 그리고 이제 임시계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계정이면 우리가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재무상태표 12월 30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보여줄 때는 요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임시 계정의 뜻이요. 자, 근데 이거를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그럼 임시 계정은 12월 31일자 분계를 끊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가끔 하시더라고. 절대 아니라 뭐냐면 12월 31일에 잔액이 0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지 12월 31일자에 분계를 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기말에 잔액이 0인 것과 분계를 끊지 말라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달랐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과부족이라면서요. 그러면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에 맞춰줄 수도 있고 실제 현금을 장부상 현금에 맞춰줄 수도 있겠죠. 어디에는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에 통일시켜줄까요? 장부상 현금을 실제 통일시켜줄까요? 실제 현금을 장부상 통일시켜줄까요? 그렇죠. 요거예요.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에 통일시켜줘요. 왜요?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가 주주나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들한테는 사실된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조정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사실된 정보 제공해야 돼. 사실된 정보. 장부상 현금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극단적으로 사례 들면 장부상 현금은 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장부를 봤더니 현금이 1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회사 현금 진짜 많다. 투자할 거 되게 많겠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의 현금은 10만 원. 10만 원. 근데 장부에 보니까 현금 1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뭐인 거예요? 거짓말, 장난친 거예요, 장난.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식회계다 장부 조작한 거예요. 맞죠? 우리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1조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장부에. 근데 실제로 10만 원밖에 없으면 이 회사는 날르겠지. 맞죠? 그래서 항상 사실된 정보인 실제로 보고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계정 과목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꼭 외워주려고 노력하세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여기요. 왜 22년이나 나오냐? 자, 보시 일단 23년인데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일단 22년 무시하시고. 자, 해보면. 자, 23년. 자, 5월 7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은 60만 원이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회계이급은 이것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 과다한 거예요?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과다죠. 일단 왜냐면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장부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현금 과다가 10만 원 발생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현금 과부족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즉 12월 31일 날 발생했냐 아니면 지금처럼 5월 7일 요건 우리가 기말이 아니라 단기 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단기 중에 발생했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 지금은 단기 중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알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기말에 발생한 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그날에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늘려요, 줄여요? 화살표로 보시면. 늘려야죠.
여기 장부상을 실제로 맞춰야 돼. 장부 50만 원을 60만 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늘려요. 그럼 현금을 늘리는 건 차변이 되겠죠? 자산이니까. 차변 요렇게 적고요. 빵꾸 나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빵꾸 나는 대변에.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내요. 뭐냐면 요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파악을 했거나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파악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냅니다, 여러분들. 둘 다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날짜 잘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날짜는 지금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자, 보니까 자, 5월 7일 발견되었던 현금 과잉액이 10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8만 원은 이자 수익을 회수한 것에 대한 기입 누락임을 확인했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현금이 과다한 게 10만 원이었잖아. 5월 7일 날. 근데 알고 보니까 8일 뒤에 내가 이 현금 과다액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은 이자 들어온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인을 파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현금 과부족 중에 얼마는 없어져야 돼요? 8만 원 없어져야죠. 원인 파악했으니까. 이제 임시 계정은 항상 원인 파악 때문에 감소해요. 알죠? 그럼 어디로 감소해요? 현금 과부족.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대변에 있는 태생이니까 차변을 없애면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요 사례 두 번째만 딸랑 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안 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현금 과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례 2번만 딸랑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곧 문제 풀 거예요, 3교시 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과부족 문제가 나오면 현금 과부족은 마지막에 끊으면 돼요. 그럼 오류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자 수익을 회수했으니까 이자 수익이 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자 수익은 성격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요? 대변이죠? 대변인데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적어요. 그리고 이제 원인 파악됐으니까 현금 과부족 까면 되잖아요. 지금 어디가 빵꾸 나요? 이 분기에서. 차변 빵꾸 나죠? 그럼 차변이 알아서 적어 현금 과부족 이렇게 마지막에. 그럼 지가 알아서 대변에 있는 애가 10만 원 중에 차변에 8만 원이 줄어요. 지가 알아서. 되세요? 지금이야 둘 다 보여드렸지만 실제 시험은 정말 사례 2번만 딸랑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항상 마지막에 빵꾸 나는 곳에 적으시는 게 오류를 줄이는 지름길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이 분계를 통해서 현금 과부족 잔액은 2만 원 남았죠. 2만 원. 대변에 10만 원 있었다가 차변으로 8만 원 까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월 15일자 이 분계를 통해서 현금 과부족 잔액은 대변에 2만 원 남아요. 그렇죠?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세 번째 사례예요. 이제 원인 파악 끝까지 못하는 거. 12월 31일까지. 여기. 자, 보시면. 자, 이제 23년 기말 결산시까지 현금 과다액 2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 기말의 잔액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으로 까면 돼요.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세 번째 사례만 딸랑 내버려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끊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볼게요. 자, 근데 계정 과목을 좀 이제 계정 과목 나와요. 자, 암기.
자,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세요. 그죠? 자비익, 잡손실, 예. 영업의 수익 이런 건 무시하시고 지금 이것까지 머리 터지니까 그냥 수익, 비용 이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잡이익이나 잡손실은 언제 쓰냐면은요. 제가 3교시 때 개정 과목 나눠 드릴 거예요. 개정 과목 유임을 이미 뽑아놨어요. 어떨 때 쓰냐면 여기에요. 임시 개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이 되지 않을 때. 맞아. 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 요때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기말까지 임시 개정 원인 파악 안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 뭐냐 대표적으로 우리 환급 받을 때 잡이익 쓰고 잡이익. 환급. 2만 원 돌려받았대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때 막 잡이익 이렇게 써요. 그렇죠? 뭐 아니면 내가 2만 원 잃어버렸어, 돈을. 잃어버리면 그냥 잡손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잡이익 쓰고 언제 잡손실 쓰는지는 기분 따라 가시면 기분 따라서. 기분 나쁘면 잡손실, 기분 좋으면 잡이익. 그렇죠? 그럼 지금은 현금 과다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죠? 맞죠? 현금이 과다한데 기분 나쁘면 그건 여러분 이재용 회장급이에요. 현금 많은 거 기분 나빠. 나 현금이 적은 게 좋은데. 죄송해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기분 좋으니까 잡이익 써야 돼. 잡이익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잡이익은 성격이 수익이니까 대변. 써야 돼요는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처리해야 돼요. 써야 돼요. 다 증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잡이익을 써요. 그럼 빵꾸가 어디에 나요? 차변이죠, 차변. 맞죠? 그럼 차변에 잡이익을, 현금과보족을 적으면 알아서 5월 15일 날 대변에 현금과보족자는 2만 원 있었잖아요. 차변으로 알아서 지가 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금과보족은 무조건 마지막에 적고 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오카이? 이렇게. 예. 자,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얘만 딸랑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현금과보족이 이제 12월 31일에 발생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두 문제를 실기로 여러분들 맡겨볼 거예요. 아시죠? 자,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유인물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유인물은 개정 과목 유인물이니까 되게 중요한 유인물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나눴던 유인물은 자주 쓰이는 개정 과목 유인물 주로 나눠드린 거고요. 알죠? 근데 지금부터 나눠드릴 것 앞으로 배울 개정 과목들을 다 요약한 거예요. 알죠? 꼭 계속 들고 다녀주세요, 여러분들. 자, 아예 개정 과목 정리라고 제가 아예 써놨어요. 옆으로 좀 주시고, 옆으로 좀. 이따 밑줄 좀 칠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드리는 김에. 예, 알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4페이지, 4페이지. 자, 4페이지 봐주시고요. 자, 4페이지에 맨 위에 수익이라고 있죠. 수익. 자, 거기에서 4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10번 잡이익입니다. 잡이익. 보이시죠? 잡이익. 자, 일단 얘는 전부 다 밑줄 치셔야 되겠죠? 전부 다 밑줄. 자, 영업의 수익 중에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나 임시개정의 원인을 기말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에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6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는 맨 위에 보시면 가로 3번 영업의 비용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비용에서 동그라미 3번 잡손실 있을까요? 잡손실. 보이시죠? 동그라미 3번. 얘도 전부 다 밑줄.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나 임시 계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게 잡이익인지 잡손실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좀스럽지만 11시 27분에 시작할게요. 27분. 자, 10분 쉬시죠.